조정 대상 지역 해제한 이유, 해제의 의미, 그리고 해제의 영향, 이후의 전망, 이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21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좀 바빠가지고 못했고, 어제는 연준회의가 세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거고,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 보면은 세종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해제가 되었고,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청라, 홍도 이런데 해제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 다음에 부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나 천안 이런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다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로 전방위적으로 해제를 다 했다. 해제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님, 국토부에서 뭐 말실수 하나라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청약시장 열기가 높아 주택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도권에서 청약 열기가 높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송도 아니에요? 한 번에 뚝 떨어지기 전까지? 아직도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냐? 실질적으로. 물론 과거보다 지금이 유동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냐? 과거보다 지금이 집값은 이만큼 높다. 그리고 유동성 시장의 종말은요, 작년 하반기부터 종말했다. 작년 7월에 DSR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월에 금리 인상이랑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갔죠. 언제까지? 12월까지. 그러면서 작년에 두 차례 인상했죠. 올해도 계속 인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DSR 2, 3단계 들어갔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와요? 대출에서 나오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면요, 대출 공화국이 돼버렸다. 가계는 빚더미에 앉아있다. 정부 부채를 가계가 나눴을 때 한 가구당 얼마, 이딴 소리는 개소리고, 실제는요, 가계부채를 봐야 되죠.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요, 조금 더 늘어도 돼요. 가계부채 억제하면서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가계부채 붕괴되면은 그거 뭘로 메꿔야 돼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부자가 다 감세하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부 부채 증가 아니면 서민 증세하는 거. 언론들은 의문을 갖고 있죠. 뭐라 그래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도권 안 풀었죠?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의문을 갖고 있죠. 풀어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제해도 반등이 없다. 영향 제한적이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없다. 수요가 왜 없어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왜 없어요? DSR이랑 금리 인상으로 막혔으니까. 금리 인상은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기 수요들 같은 경우는요, 전세 보증금 플러스 본인 유동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구의 유동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영향을 두 배로 받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풀면서부터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유동성 집어넣어서 집값 폭등시킬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다. 언제 때부터? MB 정부 때부터.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자금 대출 안 건드렸죠? 그 다음에 저금리 시장 유지됐다. 이 두 가지가 요때 풀어놓은 전세자금 대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유동성이 더블로 들어오니까 집값이 버블세븐 때보다 더블로 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 매매 동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 인상의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금리 오를 때는 집값은 올랐으니까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 보면요,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그냥 거기서 비읍 시음만 딴 거지. 왜냐면 수요가 유입될 수 없으니까. 시장 반등은 어렵다. 왜? 일단 심리가 개박살이 나죠. 서울 어때요 지금? 5월만 하더라도 60일이었는데 지금 24까지 떨어졌죠. 매수 인지수. 그 다음에 부산 40일에서 15.5. 여기 풀었다고 해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요때까지 가더라도 오르는 시장은 아닌데. 대구 지금 7, 인천 19. 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아 근데 과거에는 올랐잖아요. 어디 올랐어요? 부산, 일산, 남양주? 왠지 기분이 나쁘지만 부일남. 올랐죠. 왜 올랐어요? 조정현상 지역 풀리면서 계속 오르는 부일남. 이 시기가 언제예요? 2019년 말. 2019년 말에 무슨 상황이 있었죠? 17년 11월, 그 다음에 18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했는데 5월, 7월에 두 번, 19년에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금리 인하기라서 다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도요, 금리 인하면 무조건 수요가 유입이 되냐? 이게 아니라 집값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심리가 꺾여버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해서 집값이 확 뛰진 않는다.
이거는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에 보면 나온다. 그런데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역시 효과가 확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런데 금리 올려가지고 이제 집값 떨어진 효과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내려버렸다. 그러니까 영향이 들어간 거죠. 그 시기에는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어때요? 뭐 날개 달고 풍선 효과, 인기몰이, 뭐 물량 폭주, 막 열기 뜨겁다, 계속 다른 지역들이 그때 막 규제 안 된 지역들로 풍선 효과 번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 거다. 규제가 풀리니까. 규제가 그 전에 왜 되어 있겠어요? 남양주야 뭐 끼키야 이제 당시엔 다산이나 별내 정도만 들어갔으니까, 투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규제 치더라도 일산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올 만큼 여건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규제를 해놨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하급지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유동성 싸들고 들어가는데, 비규제라고 부산이랑 일산 같은 데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른 지역 다 떨어지죠. 거기다 당시에는 유동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최저금리가 되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돼요?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DSR 때문에 전부 다 대출받기 더 빡빡하죠? 심리요? 개박살 나 있죠? 그러면은 예전처럼 오를 수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자 내려고 월급을 받는데요. 심각하죠? 지금 먼저 해제했던 지역들 보면 어때요? 자, 대구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을 먼저 해제했어요. 이번에 수성구가 해제가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먼저 해제가 되었었죠. 해제를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해제한다고 해봅시다. 오히려 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투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혹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정될 수 있을 만한 지역 하나만 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리겠죠. 도구나 카우나. 사람들은 안 몰릴 테고 도구나 카우들이 몰리겠죠. 개나 소나.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풀려요? 그러면 내가 부산하고 대전하고 보고 있었는데 부산을 갈까 대전을 갈까? 근데 또 누구는요? 난 부산하고 광주를 보고 있었는데 부산을 갈까 광주를 갈까? 또 한 사람은요, 난 대전 광주를 보고 있었는데 대전이랑 광주 중에 어디를 투자할까? 나 부산하고 송도 보고 있었는데, 나 청라하고 광주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빡 들어와서 올리는 경우, 그것도 안 됐는데 630 때 몇 군데만 딱 해제해가지고 거기에 몰릴 수 있느냐 딱 봤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다 풀어도 될 수가 없는 거다. 왜? 집값은 안 떨어졌는데 수요는 억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돼서 우리 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별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 테지만 그런 상황은 거의 없더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저가 갭투기. 자, 저가 갭투기. 지금 보면 3억 미만 주택, 뭐 쇼핑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그러면요, 원래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가 왜 들어갔느냐? 취득세 1주택 형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 배제가 된다. 하지만 종부세는 내죠. 그런데 원래는 됐는데 지방에 있는 3억 이하 주택, 양도세, 종부세, 산정세,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다고 하죠.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벗어나면은 지방이라고 치고 거기에는 다주택 취급을 안 하겠다. 보유세를 거둘 때.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종부세를 거둘 때. 지방 3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3억 미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3억 넘어가면 어쩔 건데, 공시가격이. 순간 다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억 미만 갭투기들 들어간 걸 보더라도요,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가게 생겼다 싶었을 때는 상승하다 멈추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점에 사게 되는 거다. 왜냐면은 1억 미만 갭투기, 3억 미만 갭투기 작년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핵심은 뭐예요? 건설사 대박 내려고. 핵심은 건설사다. 투기 과열지구 보면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있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있고, 자격요건 강화되죠? 그 다음에 가점제 적용비율. 중소형 같은 경우는 100%가 가점제다. 그 다음에 뭐 재당첨 제한,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랬을 때 조정 대상 지역 어느 정도가 되느냐?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조정 대상 지역부터 들어가죠. 뭐 지방광역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가점제,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이런 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분양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분양이 덜 나고 완판이 더 잘 되겠죠. 이걸 노리고 있는 거다. 건설 경기 살리려고 하는 거다, 사실.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우 비쌉니다. 왜냐? 지금 뭐 자재비 때문에 분양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 인건비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없다, 최저시급 올라가서 일단 개소리들 하는데요, 요거 상승폭 이상으로 지난 7년간 계속 올렸죠, 분양가를. 그러니까 지금 원가 까라고 하는데 원가 안 까는 이유가 뭐예요? 남겨 처먹는 게 엄청 많으니까. 요거 조장하는 거 안 통하니까. 그러면요,
저 거품이 빠질 때까지 건설사가 왜 우리가 자꾸 의심받아야 돼? 원가 깎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져 봐야 적절한 분양가다. 그게 정상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거품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품 빠지면 얼마나 빠진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뭐 코로나 이후 거품은 빠진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희는 예전부터 이야기하지만 초이노믹스 이후에 쌓인 거품이 빠질 것이다. 물론 2015년 수준까지는 거의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GSR이 적용이 안 돼서 우리나라 거품이 계속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깔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면요 그때 가격보다 지금 분양가가 훨씬 높아요? 왜 분양을 받아야 되죠? 분양가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는 건 다 개소리예요. 과거에 강남이나 이런 데도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진 데 엄청 많았다. 지금 대구 같은 데 마피 나오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아직 초입인데 하락장 한번 시작되면 적어도 4, 5년 가죠. 4, 5년 가는데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 근데 문제는 이번에 더 길 수밖에 없죠. 거래 절벽 기간이 더 길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막 튜토리얼 기간 3개월 정도에 본게임 기간 한 4, 5년이었다면 지금 튜토리얼이 1년 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게임은 얼마나 길겠어. 결론 뭐예요? 해제해도 효과는 없다. 다만 3억 미만 갭 투기에 유도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 찐부자들은 안 들어가요. 생기는 사람들 뭐예요? 아 내가 저 부동산 시장에 올라탔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 이런 사람들이 갭 적고 세금 떼준다니까 들어갈 수는 있다. 다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거죠. 저 지역들의 분양시장 부추김이 엄청 시작될 겁니다. 선동 이런 것들 엄청 시작될 건데 분양가 규제도 많이 사라지니까 분양가도 더 높일 거고요. 투기 수율도 막 유도할 겁니다.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거 다 나중에 마피로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